예, 저희 이번 시간에는 중간예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 교재 66페이지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예납은 일단은 법인세를 1년에 한 번씩 내면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한번 잘라서 내는데 6개월간을 가지고서 법인세를 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2개월 내에 내니까 일반적으로 8월 말까지 법인세를 한번 중간에 선납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먼저 중간예납을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법인들은 중간예납을 하지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단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중간예납을 안 하는 그런 법인들이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설립 후 최초 3년도 즉 1기 신설법인들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앞에 잠깐 이 단서를 좀 보시면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만약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면은 이게 회계 기수는 1기가 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다른 법인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신설법인 최초 사업년도 1기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좀 보시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직전 사업년도 중소기업이면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전년도에 직전년도에 결손인 법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우리 뒤에 69페이지 예규를 보시면은 69페이지에 직전년도 중소기업인데 결손 등이 발생을 해서 그때를 포함해서 산출세액의 계산을 전년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중간예납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 되면은 중간예납을 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규가 있죠. 그래서 요 예규를 살펴보면은 전년도 결손인 법인은 올해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일단 이 예규를 읽어보면은 결손이 발생률을 포함해서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결손법인들은 다음 년도 중간예납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요 예규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 산출세액이 이제 그 30만 원 요거 계산식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식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가산세 포함이라는 요 부분 요게 조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만약에 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계산했을 때 한 60만 원이 넘어가면은 계산을 했을 때 그 2분의 1하면 30만 원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은 없지만 가산세가 있으면 중간예납 의무가 또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요 예규의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은 다음 연도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진적년도에 산출세액이 없었지만 가산세가 있어가지고 그 가산세를 갖고서 계산을 했을 때 2분의 1 한 금액이 30만 원 넘어가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중간예납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아주시면 좋겠죠. 우리 다시 66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어쨌든 이렇게 신설법인이나 직전년도 이제 이제 결손이었거나 아니면은 법인세가 얼마 안 돼서 60만 원이 안 되면 다음 연도에 봤을 때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대상이 아닌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이다라고 하는 부분 67페이지 한번 계속해서 좀 보시면요.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밑에 가로 2와 가로 3번이 있는데 이 직전 사업년도 실적 기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낸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간편할 테고 밑에 보면 중간예납 실적 기준이라고 되는데 이 실적 기준은 6개월 기간 동안 이 중간예납 기간 동안을 실제로 결산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결산 방식인데 가결산을 하고 세무조정까지 해서 납부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이 가로 1과 가로 3번 중 선택을 하라면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가로 2번이 편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전년도보다 올해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가로 2번에 따라서 전년도 기준으로 내면 너무 납부세액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로 3번이 더 이제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자, 이 계산식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중간예납세액 직전년도 기준으로 따질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2분의 6 해서 전년도 낸 세금의 절반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 공제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산출세액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예규에서도 살펴봤는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가져가요. 자, 그러면서 여기 전년도에 있었던 공제감면세액을 차감을 하고 원천징수세액도 차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중간예납세액과 관련된 요 기준액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가 전년도에 있었던 제3호 서식, 즉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고 하는 3호 서식을 보면서 요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기억을 해주세요.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더해줘야 돼요. 동그라미 친 건 더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책 651페이지를 잠깐 한번 볼 텐데요. 6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모서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법인세가 당기순손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한번 계산이 될 텐데,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산출세액이라는 부분이 120번에 나와요. 근데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라고 돼 있냐면, 산출세액에서 여기 나오는 요 가산세는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은 차감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나온 게 125번 가감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나온 이 125번 가감계에서 어떤 걸 빼줘야 되냐면은, 아까 우리 책 67페이지랑 같이 번갈아 가서 보시면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을 해야 돼요. 128번. 그래서 지금 그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중간인합의 기준이 되는 기준액은요, 일단 전년도에 이 3호소식을 열어서 125번에서 128번을 뺀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원천납부세액을 차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계산되는 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67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125번에서 128번을 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67페이지로 돌아가서 좀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제 실무를 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요거는 125번 사무소식이죠. 직전 연도 사무소식을 봐서 125번에서 128번 항목을 차감을 해서 계산한 금액을 갖고, 여기에 12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했 금액이 3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건 홈택스에서도 조회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도 해보면서 좀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업연도 월수가 만약에 직전 연도의 신설이었다라고 하면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직전 연도의 신설이면 우리 앞에서 좀 설명했듯이 요게 12개월이 아니라 8개월이거나 6개월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낸 세금의 절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그동안 검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전년도 신설인데도 12분의 6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계산식이 틀렸는데, 국세청 홈택스가 이제 전산 시스템이 그거를 검증을 안 하다가 한 3년 전부터인가 요게 검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직전 연도에 신설을 해서 8인데 8분의 6을 안 하고 12분의 6을 하게 되면 과소납부가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중간에는 과소라고 해갖고 가산세와 함께 이제 고지서가 나오니까 주의해서 이 부분 직전 연도 신설일 때 잘 파악하셔서 체크를 좀 하셔야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직전 3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이제 중간연합 실적 기준으로는 중간연합 기간을 13년도로 보는데, 자, 1월부터 6월까지의 당기순이익을 구하고 거기다가 세무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안 돼요. 왜냐면 6개월간의 이제 과세 표준은 세율을 곱하게 되면 누진 부담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분의 11을 해서 과세 표준을 연 단위로 환산을 해줍니다. 일단 연환산을 해주고 법인세를 곱한 다음에 다시 12분의 6을 곱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중간연합세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직전 연도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아까 가로 2번에 따라 계산한 거에 따르면 납부세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올해 상반기 결손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방식을 이용해서 손실로 신고를 해서 중간연합세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이제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절차를 보시면은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8월 30일, 이번 제가 이 강의를 좀 촬영하고 있는 이번 달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일 거고요. 만약에 중간연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밑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중간연합세액이 납부가 안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분의 6, 뭐 12분의 6 이런 것들이 잘못 계산이 되게 되면요, 이제 결정해서 고지서가 나오고 그때는 가산세도 부과가 되니까 좀 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때는 미달하게 납부하면은 그때는 납부지연 가산세 10만 분의 25가 부과된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직전연도 방식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연도 결산 기준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수정 신고를 한다. 그런데 이제 중간연합 같은 경우는요,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가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 규정이 중간연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8월 말까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중간연합세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